자, 이제 주택 건설 중에 첫 번째 주제에 관련한 용어들 아까 보신 거 보겠습니다. 문제 통해서 리모델링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이건 알아야 될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편 되겠고요. 두 번째 이슈, 지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해서 이거 틀렸다고요. 자,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자, 설립인가와 신고가 있었죠. 그래서 신고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었었고 나머지는 다 인가.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주제였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고 바로 15년 이상 지났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해서 2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3번, 자, 지금 리모델링 허가받아서 하게 되는데 신고라고 해서 틀렸고 중요치 않아요.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안 되는 동의와 허가라고 하는 거 통쳐서 갔었고요. 4번 질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 자, 뒤에 10년 해서 틀렸어요. 이게 이제 증축이 되면 얼마? 15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뭐 당연히 경쟁 입찰이겠지요. 해서 요거는 3, 4, 5번 중에서 4번 겁나 어려워서 증축형 들어가면 얼마? 15년, 대수는 10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2번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요걸 물어보는 문제에서 1번, 2번 정도만 가치가 있고 4번 지문 알았으면 좋겠지만 너무 어려웠던 지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두 번째 이슈 가볼까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의미 없어요. 14일에 30일에서 답은 4번이 되는데 이건 필요 없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0년 단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주제. 그 다음에 우리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만 수립을 하도록 한다. 이런 식의 주제고요. 이런 문제는 버리는 문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틀린 것을 고르시오. 28회 때 겁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 점점점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거기다 허가도 있어야지 리모델링 할 수가 있다. 2번 질문,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동의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 요걸 틀리게 뽑았었는데 겁나 어려웠던 주제에서 자, 이미 자,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은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3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일 경우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알아야 될 질문. 14층까지는 2층, 15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그 정도. 나머지 동의요건 얘기하고 있는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거 역시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 이런 것들은 외워봤자 의미가 없고요. 리모델링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의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허가 신청서가 제출돼서 허가가 떨어지면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문제 중간에 동의의사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동의의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에만 어떻다? 동의의사 처리할 수 있다. 아주 어려웠던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3번 같은 것들 이렇게 뽑아내고요. 자, 체크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가 있지? 자, 동의라든가 동의 요건, 숫자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외우지도 않고 외워서도 안 돼요. 그냥 버리고 가실 주제에서 답은 2번.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앞에 이 문제는 그냥 무조건 틀리라고 내는 식의 문제. 그냥 찍는 걸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는 문제가 27회 때 구성이 됐고 28회 때 난이도를 더 올려서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 근데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주택법 7문제 중에서 한 5문제에서 4문제 맞추면 되거든요. 비운다고 생각하시라. 기본만 가지고. 그럼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택조합 제도가 될 텐데요. 자, 요거부터 가볼까요? 요거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관련해서 괄호에 들어갈 영으로 옳게 연결된 것에 해서 자 단독주택 나와 있죠? 그러면 20호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뒤에 대지 주송사업은 1만이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앞으로 더 내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얼마?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미리 등록해, 국토부정원에 미리 등록해야지 주택건설사업 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같이 이제 맞물려 갈 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따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주제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20에 1만 해서 답은 2번 뽑았었고요.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지. 자, 아까 큰 그림 보셨잖아. 인가가 있고 신고가 있다. 주택조합 설립할 때 인가가 있고 신고가 있다. 다 인가했었죠? 딱 하나 신고 하나 있었어.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은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개별 텍스트를 읽어버리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문제 자체에서 답이 나와 있어. 인가와 그 다음에 설립 신고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문제. 인가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뭐가 된다? 설립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러면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까지만 가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의 설립이든 변경이든 해산이든 다 신고로서 가능하다. 즉 인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런 문제 보시면서요. 레벨 겁나 높게 구성합니다. 전체 그림을 물어보는 거지 텍스트 문장 하나하나를 따져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문제는 자 사실 손들기 어려워요. 그림 잡는 게 구도를 잡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 문제 검토합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뒤에 자 인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신고하면 된다. 유일하게 신고 항목이었었죠? 아까 문제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인가 대상이 아니다. 1번 틀렸고요. 지역주택조합 자 보니까 자 임대주택으로 건설을 공급해야 되는 세대수를 포함해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이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해서 이거는 이제 좀 뒤에 잡다한 얘기 다 빼버리고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50% 이상이라고 하는 거. 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고 전체 조합원 수는 얼마?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요 주제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겠고요. 다시 문제 통해서 외워봅시다. 제일 중요한 거 조합원 수 얼마? 20명 이상일 것. 근데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이 50% 이상일 것. 그래서 만약 40세대 주택을 건설한다. 그럼 최소한 50% 이상, 20명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된다. 50세대를 주택을 짓게 되면 이 50% 이상이니까 25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 수인 모두를 조합원을 본다. 이건 민법적인 요소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공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대표는 한 사람을 뭘로 본다? 조합원으로 보게 된다. 따로 외워서 보는 게 아니야. 민법적인 요소. 공유하고 있으면 어떻다? 대표는 한 사람. 이게 이제 비슷한 맥락이 정비법에서 몇 채 주택을 줄 것이냐? 기본적으로 한 채. 투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등이 있으면 어떻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그때 한 채의 범죄는 공유하고 있을 때도 어떻게 한 채를 공급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자, 그 다음에 자, 끝머리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탈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던 거. 아, 괜히 읽었었네.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우리가 솔직히 그 알만한 건 1번하고 5번 정도, 1번하고 5번 정도만 숙달된 거야. 그래서 답이 다 정해져 있다고요. 뭐라고요?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아, 모르지. 시험에 나오는 건 다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아주 무난하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어려운 얘기들. 2번도 겁나 어렵고 3번 같은 경우도 처음 보는 분들은 겁나 힘들 테고 그럼 이 문제에서는 1번, 4번, 5번 정도만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거야. 1번은 꼭 알아야 되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신고다. 그 다음에 4번 뒤에 없다 틀렸다. 5번 자, 요게 답이 되는 주제. 자, 지금 우리가 7년간의 문제를 보고 있는데 겁나 많은 양을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포인트 답을 외우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어설픈 숫자, 동요권 이런 것들은 아예 하지 않기로 설명을 드렸어. 그래도 힘든데 뭐.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주제 검토해 볼까요? 자, 지역주택 조합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기억번 1번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지역조합은 국토부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 틀린 표현. 자, 아까 지금 지역조합은 따로 이렇다. 등록하지 않고 등록사업자와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던 주제. 자,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 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회 때 답이 됐던 주제. 그리고 지금 24회 때 흔들어준 지문. 그래서 지금 지역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와 같이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경우에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사연은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2번도 그렇고 3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은 요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90제곱미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 조합원 될 수 없다라고 할 것. 아까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은 어떻다? 조합원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추가 모집하는 경우 키워드 기준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었죠. 언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추가 모집하는 사람의 조합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 두 개 문제를 비교를 하게 되면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27대 문제, 이 문제하고 지금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그럼 새롭게 모집되는 사람들의 조합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조문상 얘가 더 뒤에 있고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앞에 있게 되는데 지금 결국은 24회 때 문제하고 27회 때 문제는 같은 맥락에서 답을 구성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사람은 자격 요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속에 있어서는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답을 외우셔야 돼. 지금 24회 때 문제, 27회 때 문제. 27회 때 아까 제가 문제 수정이라고 한 건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것이고 같은 주제를 찾아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주택법이 됐든 공법이 전반적인 특성이 뭐냐면 몇 개 중요한 키워드를 외운 다음에 그 아이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지 1번 지문이 맞고 2번 지문이 틀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 문제를 푸실 수가 없습니다. 왜? 매번 새로운 지문이 나올 거니까 지금 나왔던 지문들도 다 소화할 수 없는데 매번 새로운 지문이 나오니까 답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돼야 되는 것이 자, 지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사망으로 상속받는 사람은 조합원 될 수 있다.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얘는 틀리든 맞든 답이 아니지요. 2번 질문 조합원이 금으로 인해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넘어가시고 모르는 거잖아. 자, 원래 아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어떻다 조합원 자격이 유지가 되는데 중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했을 때 변수가 발생함에 불구하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그거 조합원 인정해 준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모를 얘기. 3번 자 조합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신규로 가입케 할 수 있다. 아까 그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하되 20명 이상 이해야 된다. 그 얘기와 연계가 돼 있어요. 이 지문도 모를 얘기야 사실. 자 4번 지문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추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서 키워드 뭐야? 기준이라고 하는 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면 뭐야?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5번 지문. 자, 이것도 뭐 쓸데없는 소리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1번하고 4번 정도만 알 수 있어. 다시 회차별로 문제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4회 때 문제에서 조합원 모집 관련해서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것이 지금 24회 때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이게 언제야? 24회 문제를 먼저 볼까요? 24회 때 문제에서는
기준 해갖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옳게 구성을 했었고요. 27회 때 문제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주제가 뭐가 있었어?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28회 때 문제는 이거 냈으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또 뭐라고요? 기준이라고 해서 바로 기준하게 되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대신 틀린 것을 고르시오니까 조합원의 추가 모집 공고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명제 가지고 지금 24회 때, 27회 때, 28회 때 계속 똑같지 않게 구성을 한다고. 실제 문제를 보시다시피 답이 되는 주제는 두 개가 가지고 계속 업어치고 맺히고 계속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질문 3개, 4개를 막 흔들어 버리니까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인다. 그래서 답을 외우시라. 답을 어떻게? 바로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만약에 31회 때 문제 구성하면 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모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 가지고 틀리게 나오고 맞게 나오고 계속 트릭을 쓰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제 내용을 다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만 가서 딱딱 체크하게 되면 시험 볼 때 되게 힘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도 이 내용을 다 소화하는 건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목 같은 경우 22년인가 21년 약을 팔았는데 아직까지도 법조문을 볼 때 시험 문제를 볼 때마다 어머 이런 지문이 있었어? 라는 식의 조문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많은 내용을 제가 뭐 다 읽어드린다는들 수험생이 소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24, 27, 28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 같은 문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놈을 망하려면 중개사 시험을 접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나중에 들어보면 다 알거든. 어머 이것도 알았었는데 이것도 알았었는데 이게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회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지. 1번이 맞고 2번이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설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끝이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게 공포일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24, 27, 28 문제 분석해드렸고 그 다음 논의할 주제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 맞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얼마? 15년 지났음을 입증한 서류. 지역주택조합은 얼마?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 2번 질문 끄트머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아니 앞에 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아니 탈퇴할 수 있고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흘러가는 질문이야. 딱 이 문제 보면 이건 틀린 걸 고르셔야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3번 이게 나와 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 얼마?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걸 답을 뽑아냈죠. 그래서 아까 요걸 갖고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해서 틀리게 뽑았던 사례가 있었고 이게 기본을 갖고 물어보는 거야. 답은 3번으로 뽑아냈고요. 4번 지역주택조합은 끄트머리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맞죠? 주택조합의 목적은 이거죠.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 지역조합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맞죠? 네. 앞을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공법은 읽다가 죽어. 모를 얘기가 어차피 반 정도가 넘어요, 이거는. 다른 과목은 5개 지문 중에서 막히는 게 1개나 2개야. 일반적으로. 중개사 비우는 거 좀 쉬우니까. 근데 공법은 아는 지문이 1개나 2개야.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냥 아는 게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8회 때 이런 주제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조합 설립인가 지역조합에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해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게 이거 필요하죠? 80% 이상은 필요하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거야. 문제를, 이 내용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지금 조합을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80% 이상의 사용 승낙서 필요하고요. 조합장도 필요하겠죠? 누구를 조합장으로 내세우겠다는 조합장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요건 우리
정비법 할 때 공부했던, 도시개발법 할 때 공부했던 게 조합에는 정관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토지 소유자한테는 어떻다?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설립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규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약이라는 것을, 조합원 조합원이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규율하는 내용, 이걸 규약이라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조합원은 개나 소나 데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부터 따졌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내용을 다 알고 보면 유치의 극치고 그냥은 못 풀어요. 바로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정산은 언제? 다 끝났을 때. 조합 해산할 때. 이건 출제자가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조합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와 조합을 해산할 때 필요한 서류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건 사실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외워서 풀 수는 없고 그냥 맥락,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냐라고 하는 거, 아마 이 중에서 상당히 난이도 있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정산은 마지막이라고, 조합 해산할 때 필요한 개념이지 설립할 때 필요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할 것. 어찌됐든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자, 볼까요? 끝머리 탈퇴할 수 없다. 틀렸죠? 이제는 눈치가 빤해졌죠. 없다, 틀렸다, 이렇게. 이게 숙달이 돼야 된다고요. 읽으면 안 된다고. 2번 질문,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냥 할렐루야지, 그냥. 응? 없다. 감사하지. 3번 질문, 100분의 20 이상의 출석해야 된다. 이게 중요 쟁점이라고 그랬어요. 임원의 선임 해임이라고 하는 거. 자,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게 지금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는 자, 보궐조합장의 선임을 포함을 해서 자, 조합장 관련해서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은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은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그러다 내다 낼 게 없으니까 주택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보니까 봐봐.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어서 약을 팔어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이렇게 외웠었죠? 앞을 볼 것도 없다고 무조건 예만 내니까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지금 얘는 거의 한 5년 동안 4번 가까이 나와요. 앞에 사연을 하나씩 번갈아 바꿔주면서. 그래서 뒤만 보는 거야. 끝머리, 자,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있었죠? 당연 퇴직하고 퇴직한 임원이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몰라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리고 지금 이걸 만약에 문제를 뒤를 보는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감이 떠올라. 근데 앞을 보면 당연 퇴직 사유가 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당연 퇴직 사유를 외울 수가 없다고, 양이 많아서. 근데 뒤만 보게 되면 쉽게.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래. 자, 탈퇴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일단 없다, 틀렸다, 나가리 시키고, 감사한 지문 나왔잖아.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것만 뒤지기 외웠잖아.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지금 3번하고 5번 싸움 붙이게 되는 건데, 자, 5번도 뒤쪽을 보면 좀 해볼만 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뒤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 만약에요, 1번, 2번만 체크해내도 해볼만 해요. 자신감이 붙어.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근데 앞에서도 바울이 말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필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것도 상식을 묻는 거야. 자, 일단 가볼까요? 임원의 선임 해임, 사업비 조합원의 분담 내역, 자금의 차입, 자, 주택 건설된 위치 등 규약의 변경,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자, 주택 상환세 누가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사채 누가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야, 돈 좀 꿔줘. 앞으로 집으로 줄게. 이게 뭐라고? 주택 상환사채. 지역주택조합하고 주택상환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설립서류하고 해산서류 요거 비교하는 거하고, 이건 이제 지금 우리 주택상환사채 토지공사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전혀,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워, 이런 게. 이건 총회 의결사항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구도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야 돼. 주택상환사채 아까 2가지 갔었잖아요. 일단 등록사업자, 토지주택공사, 그 중에 출제 포인트 등록사업자, 보증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고,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역조합하고 주택상환사채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요즘에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자,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 주택지역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은. 답 겁나 쉬울걸요? 답 3번 뽑아놨죠? 아니, 리모델링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 없잖아요. 지역 조합에 있어서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한 거고, 증축형 리모델링 하면 15년 이상 경과성을 증명하는 서류. 이게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나머지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아까 지문 형태로 나왔다가 업어치고 맺히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공법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 잡는 게 제일 어려운 파트고, 그리고 나서는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거 한 60%, 70%는 그냥 다 정해져 있어. 뭐 내용 몰라도 제일 많이 본 게 이거잖아. 제일 많이 봤잖아, 이 중에서.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왔던 것이 아까, 지역조합의 총회 의결상, 설립, 인가 서류로 틀린 것을 해서 정산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지금 리모델링에서 26회 때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게 어디 있었더라?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문제인가? 이거죠. 자, 30회 때 26회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관련한 서류를 물어보고, 30회 때는 지역조합의 설립 인가 서류를 물어봐. 그래서 100분의 80 이상 깔아주죠. 그 맞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렵게 한 게 해산에 관련된 서류는 정산서를 물어봤던 그런 유형.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어찌됐든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 요 정도 뉘앙스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감이 생기게 되면 이 과정, 기출문제 과정을 얼마나 숙달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약간씩 변형을 하지만은 기본 틀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지금 30회 때 문제를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조합,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서, 자, 오른편,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이건 이제 오른편을 구성하고 있죠. 원래 지금은 문제가 깔끔해져서 항상 지역조합이라고 전제를 깔아주죠. 자, 2번 질문,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다 틀렸다고 그랬어. 근데 또 하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없다니까 틀렸죠? 그럼 다른 거 몰라도 없다니까 틀렸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요건 이제 중요 지문이야. 할 수 있다, 없다는 중요 쟁점으로 구성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탈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나왔었죠? 5번 지문은 별 쟁점 안 되죠. 시공자 선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답은 쉽게 뽑았었고요. 그 정도까지. 자, 3번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문제. 주택 상환 사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등록 사업자 끄트머리 보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요거 하나 이슈가 될 테고, 나머지 3번 등록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 틀렸죠. 보증도 있고 공사할 사람도 다 있기 때문에 어떻다, 주택 상환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서 1번 3번만 보시는 거야. 1번 3번만 보시는 거라고. 굳이 욕심 부리면 아까 지역조합이랑 주택상환사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토지공사 등록사업자만 주택상환사채 의미가 있다. 그러면 2번 같은 것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 4번 같은 거 듣도 보도 못한 얘기, 5번 같은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답이 되는 주제가 정해져 있어. 뭐하고 2번하고 1번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요 두 개 쟁점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을 위해서는 답을 구성을 했는데, 다시 출제할 것 같으면은 뭘 갖고 되겠어요? 자, 등록사업자 보증을 받아야 한다. 등록사업자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내고 토지공사 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 거죠? 그죠? 토지주택공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27회 때 나왔는데 31회 때 이걸 함정을 파고 싶으면 뭐라고 함정을 판다고?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하고자 할 때 끄트머리 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 틀렸다고. 자, 토지주택공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을 요하지 않고, 등록사업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을 받아야 된다. 보증까지 받은 상태에서 등록사업자가 사고가 나더라도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두 개만 가시는 거야?
절대 두 개만. 그러면 고지욕심은 토지공사와 등록사업자 사이 정도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절차 등을 쫓아가실 필요도 없고 쫓아가봤자 외우지도 못합니다. 뭐라도 하나 똑바로 외워야 돼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이슈가 되는 거. 자, 이 공급질서 결혼 방지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게 중심이 3개가 있다고 해서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주택조합원의 시비 이런 것들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 다 금지가 되게 된다. 다만 예외가 출제죠.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 그럼 답은 저당 되겠네요. 저당되죠?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24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이다? 상속이 나올 것이다.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모질이라고 얘기하죠. 아니,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학원 강사와 수험생들이 다수결로 다음에 이 주제가 출제가 되면 뭐가 나올 것이다? 상속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했다고. 그 결론은 뭐야? 모질이들의 합창이었지. 우리 출제원들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자, 공급질서 결혼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와 있죠? 해당하는 걸 물어볼 수 없어. 이건 무조건 않는 것만 예외만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저당. 그래서 이 녀석들이 앞에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야.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조합원의 지위 등의 상속 저당은 어떻다?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일 거야. 법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이 쉬워, 저당이 쉬워? 상속이 쉬워, 저당이 쉬워? 뭐가 쉬워요? 똑같지. 근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출제위원도 상속이 앞에 있으니까 상속이 쉬울 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어려운 걸 내자 해서 뭘 낸다고요? 저당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갖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모질이 이렇게 모질이들. 아니 이게 이제 제가 기초를 계속 분석하다 느낀 게 그거야. 이 출제위원들의 뇌 구조하고 일반 수험생의 뇌 구조가 똑같아. 상속이 쉬워, 저당이 쉬워. 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뭐가 쉬워. 그게 그거지. 근데 출제하는 심리적으로는 누구나 상속을 먼저 보기 때문에 어떻다? 어려운 걸 내자. 아까 우리 저런 거 있었잖아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동의 요건 겁나 막 복잡하게 얘기해 놓고 나서 실제 답은 허탈한 데서 자, 허가 신청서 제출한 후에도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걸 내버렸다고. 그럼 동의가 쉬워? 철회할 수 있다가 쉬워? 다 똑같지. 근데 동의를 다 외운 다음에 사람들이 뒤에를 미처 못 외운다고. 공부를 하는 방법 자체가 동의 죽으라고 수많은 숫자를 외워놓고서 마음의 평화를 막 제발 소리 내면서 하지 마요. 좀 없어 보여. 그리고 나 이제 없으니까 하는 얘기. 내 침바르면서 좀 하지 말고. 아 진짜 더러워 살 수가 없어. 지금 코로나 시대야. 가끔 제가 도서관 가서 보면 거의 침 바르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 아 더러워 죽겠어. 저는 그 침 바르는 거 볼 때마다 뭔 생각이 자꾸 드냐면 옛날 무슨 추리소설 이런 데서 탐정 이런 소설 이런 데 보면 꼭 그 침 발라서 책 보는 사람한테 책 페이지에 독을 발라갖고 죽였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모질이들. 그래서 저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전 25회 때까지 한참 나오다가 요 근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택조합원의 지위라든가 주택상환사채,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증서 외에도 24회 때 문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거 나와 있어. 공공사업 시행으로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지 말라고. 뒤만 살살 보라고. 광고, 매매, 알선, 매매 등등 다 금지가 되는데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도 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뒤에 보는 훈련만 좀 해주시면은 이게 완전 시험이 날라리가 돼버립니다. 뒤를 눈치를 채게 되면 또 누가 얘기했지? 어떤 분 얘기했어. 여기서도 얘기했고 이렇게 이제 내가 강의한 걸 출제위원들이 보면 거꾸로 내면 어떻게 되냐고. 출제위원들이 정신병자입니까? 왜 강의를 하나 다 들으려면 이게 한 200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3일 동안 출제하는데 200시간 동안 자, 야 빨리 출제하자. 잠깐만 있어봐. 지금 또 맞아. 지금 20강 남았어. 이 지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건 어느 출제인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 습관의 문제예요. 언어 습관의 모듈이들에 관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할 주제가 이제 여기 잠시 끊었다가 이제 대학 주택 건설 과정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